미궁을 탐험해 최하층으로 내려가 미궁 마스터를 잡아야 하는 D&D 방식의 턴제 전략 RPG 게임을 하던 주인공. 기본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상위 난이도가 해금되어 끝없이 다음 난이도가 나타나는 게임을 계속해 수십 개의 난이도를 클리어하자 나타난 개발자 난이도.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이 난이도가 마지막 난이도라는 걸 직감하고 캐릭터를 생성하니 당연하게도 게임 속으로 떨어집니다. 직업은 마법사, 특수능력은 턴제의 모래시계, 능력 발동 시 1분간 시간이 멈추며 멈춘 시간 속에서 정해진 행동력만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해 현실에서 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턴제의 마법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85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턴제 능력을 얻은 주인공이 미궁 도시에서 미궁을 탐험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미궁 마스터를 죽여야 하는 소설. 기본적인 세계관은 중세 판타지 미궁 도시를 기반으로 레벨이나 스탯, 스킬 같은 게 존재하는 D&D 방식의 설정을 사용한 소설입니다. 마법사는 힘이나 민첩이 0이어도 되고 지혜만 몰빵한다던지, 궁수는 힘 안 찍고 민첩을 찍어야 한다던지 이런 설정들 말이죠. 뭐 근데 결국 초반에는 상태창이 꽤 나오지만 좀 지나면 비중이 매우 적어져서 상태창이 중요한 소설은 아니지만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스킬인 턴제의 모래시계는 사용 시 1분간 시간이 멈추고 주인공에게 행동력이 부여되어 그 시간 동안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마법을 사용한다던지 몸을 약간 움직인다던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멈춘다고 주인공이 칼 들고 슉슉 다니면서 적들을 다 죽여서 넌 이미 죽어있다를 외칠 수는 없고, 몸을 움직이는 데는 약간만 움직여도 행동력이 줄어들어서 제약이 있는 설정입니다. 소설 도입부 주인공은 미궁 1층에서 깨어나는데 미궁을 탈출한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관이 풀리기 시작하죠. 이런 미궁 타운몰을 봐오시던 분들은 익숙한 무난한 미궁 도시 설정에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빙의자들 설정도 꽤나 빠르게 풀리는데, 자잘한 설정들을 탄탄하게 짜놓은 소설입니다. 미궁 내부는 고인물 주인공답게 주인공이 아는 정보들이 대부분이지만, 도시로 가면 주인공이 게임을 플레이한 시점에서 140년이 지난 미래라 도시의 세력 관계는 주인공이 알지 못하는 설정이죠. 우선 소설을 처음 보면서 가장 제 눈에 띈 것은 주인공의 심리 묘사였습니다. 요즘 수많은 빙의물에서는 갑자기 다른 세계로 떨어진 주인공이 오히려 조화를 외치다 순식간에 적응하거나 원주민과 인격을 섞어버리기도 하고, 빙의 직후 며칠 혹은 몇 년 정도를 스킵해서 적당히 적응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은 빙의 직후부터 계속 사건이 발생하며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죠. 여기서 주인공의 내면 묘사를 대충 넘기지 않고 현실적이면서 고구마 없이 깔끔하게 잘 전개했습니다.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은 범죄자 노예 신분인데, 노예 신분은 금방 청산하고 바로 미궁 타운몰로 진행되는데, 매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은 극한의 억가를 당하며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를 고인물 지식과 지혜로 극복하는 전개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매번 억가당하는 걸 마냥 운이 안 좋다로 넘기지 않고 미궁이 살아있다는 덕밥도 껴있고, 매 에피소드 빌드업과 떡밥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으며 주인공이 극적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개라 고인물 주인공이 쉽고 시원시원하게 잘나가는 사이다물보단 고생하며 구르는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설이죠. 물론 고생한다고 고구마가 많은 건 아니고, 고생한 만큼 보상은 확실해서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주인공의 지능인데, 주인공 지능을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똑똑하며 묘사를 정말 잘하십니다. 사실 소설 속 모든 전개는 결국 작가님이 정하는 거고, 아무튼 주인공이 정답을 안다, 아무튼 함정을 다 간파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똑똑한 먼치킨 주인공을 만드는 건 쉽죠. 문제는 그러면 주인공의 지능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뭐 단서도 별로 없는데 대충 보고 순식간에 정답을 척척 내면 그건 똑똑하다는 느낌보단 세상이 주인공을 위해 돌아간다는 느낌이 나죠. 한마디로 전개가 자기적이란 겁니다. 이 소설을 보고 놀란 건 주인공이 똑똑해지려 노력하는 캐릭터인 걸 소설에서 잘 묘사했다는 겁니다. 처음은 갑자기 게임 소개로 빙의했으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점점 베테랑이 되어 익숙해지고, 정해진 정보, 정해진 시간, 주인공의 스킬인 1분에 멈춰진 세상 속에서 최대한의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소설에서 정말 잘 드러나죠. 그리고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주인공이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기서 자신이 부족했던 점, 놓쳤던 점, 실수한 요소를 파악해 고쳐나갑니다. 이런 묘사들 덕분에 주인공이 실수한 게 있어도 멍청해 보이지 않고 더 똑똑해 보이고, 그 똑똑함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빌드업과 떡밥, 이것도 사실 엄청난 게 매 에피소드마다 대놓고 독자들에게 떡밥을 뿌리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에피소드 하이라이트 때 터트리며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들은 마냥 뻔하지 않게 자잘한 캐릭터들도 입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잘 쓰시는데, 그게 뭐 시간과 분량을 잔뜩 들여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개 속도는 느려지지 않는 선에서 자잘한 요소로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죠. 개인적으로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구성, 자잘한 세계관 설정들은 전혀 다르지만 소설을 볼 때 좋은 느낌으로 옛날 겜마바 처음 보던 때가 생각나더군요. 탄탄한 스토리, 입체적인 캐릭터들, 빠르고 카타르시스 확실한 전개, 그러면서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완급 조절하는 분위기. 깊이 있는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가벼운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한 명이고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하렘 느낌은 없습니다. 한 명인 히로인하고도 아직 썸 타거나 사귀는 느낌은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매기는 턴제의 마법사의 평점은 세계관 3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4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고인물 빙의 마법사물, 미궁 타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